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며 전국에서 신규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전국 공급 예정 물량은 34,559가구로 그중 14,85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본격화되면서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갭 투자 열기도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분양단지 곳곳에서 미분양이 나타나며 흥행 가도를 달리던 청약시장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9일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인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이번 진접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남양주 부동산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3월 19일 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인 진접선이 개통됩니다. 개통 일정이 4차례나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진접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남양주 부동산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고개와 남양주 진접읍까지 총 14.9km 구간을 연결하는 진접선이 복선전철 건설 공사를 약 10년 만에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개통합니다. 이 사업으로 별내별 가람역과 오남역, 진접역 등 3개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별내와 오남, 진접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호선 진접선 개통 시 진접역에서 열차를 타면 당고개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약 52분이 소요됩니다. 진접선 개통 이전에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했을 때보다 1시간 8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향후 지하철 8호선으로 별내역에서 별내별 가람역까지 추가로 연결되면 서울 강남권으로의 철도교통 편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진접선이 개통함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접역 인근에 자리한 아파트는 2019년 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2020년에는 5억 원, 2020년 말에는 6억 원대에 실거래됐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해 진접역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하철 개발 호재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접선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가 된 호재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고 개통 이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그 효과는 이전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 8호선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또 한 번 호재가 있어 향후 아파트 값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5층까지만 가능한데요. 최근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룰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호재에도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의나루역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3부 아파트 40평대 호가는 27억 원이고 발표 이후 호가가 극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다면서 여의도 일대 매물 또한 한계 있거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동에 자리한 3부 아파트는 지난해 4월 2건 실거래된 이후 거래가 끊겼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거래된 게 전부이고 시범 아파트 또한 지난해 10월 2건 거래를 마지막으로 4개월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여의나루역 일대에는 3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장미, 대교, 한양, 시범 아파트 등의 노후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겨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층수 완화 호재가 일대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의도 부동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봄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며 전국에서 신규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2월 분양 예정 단지는 47개 단지 총 28,535가구였고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37개 단지 총 21,494가구로 예정 물량 대비 약 75%가 실제 분양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예정 물량 대비 실적이 51%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2월에는 예정 물량이 실적으로 많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3월에는 전국 공급 예정 물량 34,559가구 중 14,85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할 예정인데요. 특히 경기도는 9,619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19,706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이 중 부산시에서 4,21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과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가격 경쟁력이 좋고 좋은 입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분양단지 곳곳에서 미분양이 나타나며 흥행가도를 달리던 청약시장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가격과 입지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이 40만여 가구에 이르면서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주시 백서급 일대의 신양주 모아일과 니케는 지난 2일과 3일에 실시한 청약에서 491가구 모집에 183가구가 미분양됐으며 서울에서도 강북구 수유동에 들어서는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지난 2일 진행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22개 주택형 중 6개형이 미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해 청약 열기가 뜨거웠지만 선거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며 청약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확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판도는 선거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권일 팀장은 이른바 알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선거 이후로 잡혀 있고 예비 청약자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면 시장 분위기는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장이 본격화되면서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갭 투자 열기도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10일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갭 투자 1위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6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평택시에서 56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47건 등으로 1위부터 10위 지역의 갭 투자 건수를 모두 합치면 474건인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693건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하락장에서 굳이 갭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 전세 등 역전세난이 우려될 정도로 매매 가격 하락세가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전세가율이 2달 연속 오르면서 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월 54.48%에서 12월 54.54%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54.59%로 2달 연속 상승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지난해 12월에는 65.91%에서 올해 1월 66.01%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갭 투자는 보통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나지 않을 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며 보통 매매가는 내려가고 임대가는 고공행진할 때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갭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 시세가 낮지 않다는 판단이 공유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떨어지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전주 0.03%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하락폭 자체는 축소했지만 매수세 및 거래활동 위축, 전세 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0.07% 하락하며 강북구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강북구는 0.05% 떨어지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매시장 위축 및 전세시장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주단지 인근이나 대단지 등에서 매물이 누적되고 호가도 하락하며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가 일부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을 중심으로 0.01% 하락했고요. 송파구도 가락동을 중심으로 급매거래되며 0.01%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매물이 누적되며 0.03% 하락했고 강서구와 관악구도 각각 0.03%, 0.01%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는 0.25% 상승했습니다.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부발읍과 대월면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안성시는 공도읍 등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12% 올랐습니다. 다만 시흥시는 0.28% 하락했고 화성시와 안양 동안구도 각각 0.15%, 0.12% 떨어졌습니다. 매물 적체 현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도 0.02% 하락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전주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하락폭이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중구와 미추홀구는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거래가 한산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수구가 0.10% 하락하는 등 4개 구에서 매수세 위축, 매물 누적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되며 인천 전체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4%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4%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는 하남지구 인근을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금호동과 풍암동을 중심으로 0.04%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에도 광주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대구는 매물 적체 등의 영향으로 0.16% 하락했습니다. 달서구는 성당동과 장기동을 중심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신천동과 신기동을 중심으로 0.18% 떨어졌습니다. 수성구는 범어동 등을 중심으로 0.13%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24%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4%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0.03%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수요와 갱신 계약 사용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했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기름동과 종암동, 정릉동 구축을 중심으로 0.07%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불광동과 응암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4%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하계동과 중계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신당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누적되며 0.04%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개포동과 대치동, 삼성동 재건축 단지와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장지동 준신축과 문정동 풍납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0.03%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명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02% 떨어졌습니다. 서초구는 서초동과 반포동 고가 단지 위주로 0.01% 하락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0.08% 하락했고, 강서구는 염창동과 화곡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며 0.05%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04%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성시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공도읍과 중리동을 중심으로 0.16% 상승했습니다. 다만 안양 동안구는 호계동과 평촌동 신축 및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0.25% 하락했습니다. 의왕시는 오전동과 내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3% 떨어졌습니다. 화성시는 오산동을 중심으로 0.12% 하락하는 등 29개 시구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며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0.09%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동구는 0.03% 상승했습니다. 화수동 등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는 송도동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0.23%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검단 신도시 및 가정동을 중심으로 0.22% 떨어졌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4%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4%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는 0.03% 상승했습니다. 광산구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첨단지구와 운남지구를 중심으로 0.05%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신용동 신축을 중심으로 0.04% 올랐습니다. 남구는 0.02% 올랐습니다. 학군 수요 등의 영향이 있는 봉선동과 백운동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서구는 교통 환경이 양호한 치평동을 중심으로 0.02%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0.16% 하락했습니다. 달서구가 입주 물량 영향 등이 있는 두류동과 상인동을 중심으로 0.40%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수청동을 중심으로 매물 적체 현상을 보이며 0.14%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비산동을 중심으로 0.12%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35% 하락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누적되는 가운데 거래 심리도 위축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을 보이며 거래가 급감했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봄 하면 분양 성수기인데 앞선 뉴스에서 워낙에 이 시장에 대한 어두운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려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대선도 마무리가 된 만큼 봄다운 봄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님께서는 봄 좋아하세요? 봄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어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인근의 아이원시티가 18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총 132가구 규모입니다. 준공을 마친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원종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추후 원종에서 홍대선까지 개통되면 홍대역까지 18분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도보권에는 원종동 중심 상업지구가 자리해 있어 병원과 경찰서, 주민센터, 도서관, 학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종 중앙시장, 종합시장, 부천 제1시장 등의 전통시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또 단지 반경 2km 이내에는 초중고교 17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원시티는 복합 생활 공간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설된 만큼 단지 내 독점 상가와 골프 연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부천이면 사실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울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자, 가장 먼저 수도권에서의 분양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호반건설이 충남 당진시 수성 2지구 RH 3블록에 호반서밋 시그니처 3차를 분양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853가구 규모입니다. 이번 분양으로 일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호반서밋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단지는 당진시청과 당진교육지원청, 당진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으며 수청 2지구 내에는 중앙초와 수청중을 비롯해 공원, 상업시설 부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로마트와 롯데시네마, 당진국민체육센터, 당진문예의 전당, 당진버스터미널 등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수청 근린공원, 구름 어린이공원 등 주변 지역으로의 산책과 여가공원이 이용이 용이합니다. 동부로와 남부로, 32번 국도 등 주변 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IC 접근이 편리해 수도권 및 천안과 아산, 평택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3.3제곱미터당 9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대전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 가점제 비율이 40%로 유주택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네. 자, 다음은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역 인근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서대전역 한국아델리움이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지어지고요. 아파트 195가구와 오피스텔 22실, 총 21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백로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 서남부 터미널 등 전국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와 대전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2호선 유청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버드네 초, 중과, 문성초, 삼육중, 제1구, 대신고교 등이 자리에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세이백화점과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은 현장입니다.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곳이 당첨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 공급하는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 파크가 17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4개 동 총 348가구 규모입니다. 이 단지는 송도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쿼드러플 환승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입지에 들어섭니다. 송도역은 현재 운행 중인 수인분당선을 비롯해 2025년 인천발 KTX 경부선과 2026년 월곶 판교선 급행, 2027년 인천발 KTX 경강선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일대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송도역 일대 29만여 제곱미터에 2,8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 인근 용현 하객지구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송도 역세권 일대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거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숲세권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축구장 6배 규모의 송도 2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공원 안에 약 1.5km의 산책 코스와 실내 체육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지도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개발지구에서는 휴먼빌 까사포레가 18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5개 동 총 338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 62에서 84제곱미터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이천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마정지구는 이천시 마장면과 오천리, 관리, 양촌리,
272 일대 69만 3천 제곱미터의 3천여 가구 규모로 개발되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이에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강선 이천역을 통해 분당 판교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연결되는 등 성남과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난해 이천에서 문경 중부내륙선 중 이천에서 충주 구간이 개통됐으며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 학교 용지를 비롯해 상업시설, 관공서 등도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단지 주변으로 복하천 친수공원과 오천공원 등이 있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코오롱 스포렉스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네. 자, 지금 살펴본 수도권의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단지 모두 개발 호재들을 품고 있고 또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1원에 공급되는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가 14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총 41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성구 파동은 수성구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6천여 가구 규모의 신주거타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환경도 좋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파동 IC가 있으며 대구의 남북을 이어주는 도로인 신천대로 이용이 편리해 대구 시내외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맘스라운지, 실내 놀이터, 키즈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괜히 설레는데요. 제가 왜 설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화이트데이에 달달하고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이제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